여러분, 오늘 점심 혹시 유기농 샐러드 드셨나요? 아니면 지금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로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태웠는지 슬쩍 확인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매일 이런 선택을 아주 자연스럽게 오직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여러분의 그 굳건한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다이어트와 식단 관리 뒤에 아주 거대하고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왜 유독 요즘 시대에는 날씬하고 탄탄한 몸, 그리고 유기농 샐러드가 성공의 궁극적인 상징이 된 걸까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려가며 맛없는 닭가슴살을 꾸역꾸역 삼키는 그 열정이 정말 100% 순수하게 건강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꽉 쥐고 흔드는 어떤 숨겨진 사회적 암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적 계급으로서의 식단. 음식과 몸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로 과거로 먼저 떠나보죠. 가장 놀라운 건 이 몸의 계급화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깊거든요. 무려 기원전 1500년경 고대 미케네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트 귀족들은 일반 평민들보다 평균 키가 5에서 7cm나 더 컸고 치아 상태도 훨씬 좋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풍부하고 질 좋은 식단 때문이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영양가 넘치는 음식들이 곧 지배계급의 우월한 신체를 만들어냈고 굶주리는 평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증명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가보면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햇빛을 가리려고 양산을 썼거든요. 이 창백하고 하얀 피부가 뙤약볕 아래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들의 우아한 여과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검게 그을린 피부는 매일 밭에서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하층민 농민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조차도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아주 잔인한 잣대였던 셈입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세기 유럽으로 가볼까요? 오스트리아의 황후 시시, 엘리자베트 황후에 대한 이 놀라운 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를 목격한 한 하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후가 긴 자락이 끌리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체조용 고리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뱀과 새의 중간쯤 되는 환상적인 생물 같았다고요. 시시 황후는 그 숨막히는 코르셋과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그리고 거의 광적인 수준의 체조에 엄청나게 집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엘리트 계층은 이처럼 평범한 서민들과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조각하는 데 귀괴할 정도로 극단적인 노력을 쏟아부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소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소비하는가입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이론을 빌려오면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호로서의 소비라는 개념인데요. 부르디유는 우리가 물건이나 음식을 소비하는 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 식단을 고집하고 소비할 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계급에 속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회적인 기호를 돈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과거 중세 시대만 해도 후추 같은 향신료나 설탕은 말 그대로 하얀 금이었습니다. 극소수 귀족들만 누리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터지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설탕이랑 향신료를 누구나 동네 마트에서 싼 값에 살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류층은 좀 다급해졌죠. 자신들을 남들과 구별해줄 완전히 새로운 상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 결과 현대의 진정한 럭셔리는 눈에 보이는 뻔하고 화려한 물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유기농 식자재의 여유로운 슬로우 라이프,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된 육체 같은 비물질적이고 아주 희귀한 가치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평범했던 식재료들의 화려한 신분 상승이에요. 프리미엄 생수, 유기농 채소, 그리고 두부를 한번 볼까요? 사실 두부나 식물성 식단은 1970년대 미국에서 히피들이나 반문화 운동가들이 주류 사회에 반항하려고 먹던 엄청 저렴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완벽한 식욕 통제 능력까지 갖춘 현대 엘리트들을 상징하는 궁극적인 계급 지표로 완전히 탈바꿈했잖아요.
반항의 상징이 곧 엘리트의 상징이 되다니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런 변화에 확 기름을 부어버린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77년에 미국 정부가 공식 식생활 목표를 발표하는데요.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의 원인으로 소고기 같은 고지방 붉은 고기를 콕 집어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닭고기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했죠.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180도 바뀝니다. 저칼로리의 가벼운 음식을 먹는 건 단순히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식욕과 탐닉을 이겨는 아주 건강하고 도덕적인 승리로 칭송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죠. 규율화된 현대인의 몸, 바로 자발적인 통제와 감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빙산의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철학자 미셸 푸코가 우리의 암호 해독가로 등장합니다. 푸코의 규율 권력 개념에 따르면요,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폭력이나 억압으로 우리를 억지로 쥐어짜고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상의 루틴, 규칙, 그리고 데이터 측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교묘하게 길들여지고 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감시자가 돼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1만 보, 이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매일같이 달성하라고 재촉하는 이 숫자, 이게 그냥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닙니다. 알림 깜빡일 때 괜히 무시하면 묘하게 죄책감 들지 않나요? 이건 여러분이 현대사회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신체 규범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명해내는 자기감시, 아주 생생한 데이터 포인트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완벽한 통제의 굴레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매일 걸음수, 칼로리 추적해서 해시태그 오운완, 즉 오늘 운동 완료 태그 달고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의 화려한 몸매랑 내 몸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은 살아 숨쉬는 자연스러운 생명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되고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차가운 경쟁용 데이터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과거랑 지금의 통제 방식을 비교해보면 진짜 소름 돋게 명확해집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군대가 전쟁하고 일시키려고 억지로 사람들 몸을 굴렸잖아요.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힘이었죠. 근데 현대는 어떤가요? 스마트워치랑 다이어트 앱이 우리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면적이고 자발적인 통제를 가하도록 너무나 부드럽게 유도하죠. 무자비한 채찍질이 아주 매끄러운 디지털 알림으로 권력의 형태가 정말 소름 돋게 세련되게 진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날씬하게 관리된 봄이라는 건 단순히 외모나 다이어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돈만 차곡차곡 모으면 언젠가 살 수 있는 명품 가방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유기농 식단으로 채워진 그 탄탄하고 슬림한 몸은 단순히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현대사회에서 제일 구하기 힘들다는 풍부한 여유 시간, 그리고 뼈를 깎는 집요한 자기 통제력이라는 극도로 희귀한 럭셔리를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식욕과 몸이야말로 이 시대의 완벽한 계급장 그 자체인 셈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점심으로 다시 그 신선한 유기농 샐러드를 고르고 스마트워치의 걸음수 알림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정말 오직 나만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여진 현대판 몸의 계급도에 그저 충실하게 순응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몸의 진짜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